네, 안녕하세요. 옥부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달러가 최근 고점을 찍고 있는데요. 달러가 계속 고점을 찍고 있을 것인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달러가 위험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자산의 움직임이 달러에서 주식으로 또 금과 은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관해서 함께 자세하게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2026년 2월의 금융시장, 정말 뭐랄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 같아요.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또 달러가 강하면 신흥국 증시는 힘을 못 쓰는 게 상식인데 지금은 이 모든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고 특히 이 혼돈 속에서 비트코인이 17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아주 대담한 시나리오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오르는 랠리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돈만 이어져 온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질서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구조적 변화의 신호일 수 있죠. 오늘 그 거대한 자금 흐름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스테리부터 풀어보죠. 주식과 금, 이 둘은 원래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달러 강세라는 환경 속에서 둘 다 이렇게 뜨겁게 오를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현상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이 기이한 동반 상승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열쇠는 바로 재정 우위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통화정책보다 정부가 돈을 쓰고 빚을 내는 재정정책의 힘이 시장을 압도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아, 잠시만요. 그럼 이건 마치 정부는 자동차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는데 중앙은행인 연준은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척만 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건가요?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엔 저 브레이크는 결국 엑셀의 힘에 못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는 OBBPA 법안, 그러니까 AI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초대형 부양책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시장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아무리 금리를 올려봐야 결국엔 정부가 발행한 막대한 국채 이자를 감당해주기 위해 언젠가는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요. 연준의 독립성이 정부의 재정 앞에 무력화될 거라는데 베팅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연준의 긴축 의지보다 정부의 씀씀이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시장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큰 선들은 아주 영리하게 두 가지 상반돼 보이는 베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명목 성장에 대한 베팅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고 AI 혁명이 본격화되면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익이 장부상으로는 계속 늘어날 테니 주식을 사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금도 산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런가요?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그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단으로 수천 년간 가치를 증명해온 실물자산, 즉 금과 은을 사들이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주식 매수는 앞으로 벌 돈의 액수는 커질 것이다 라는 데 거는 것이고 금 매수는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인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주식과 금의 동반 상승이라는 이 기현상은 사실 시장이 시간차를 두고 다가올 거대한 달러 약세라는 미래를 향해 보내는 매우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자산시장의 움직임은 미래에 펼쳐질 달러 약세 시나리오를 선반영하고 있는 일종의 살아있는 예고편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은 달러 약세라는 게 점점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당장 현실을 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2026 2월 현재 달러는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시장의 장기적인 예측과 현실 사이에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단기적인 강달러 현상의 배경에는 정치적인 변수가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모든 화살표가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입니다.
저도 자료들을 읽으면서 그 이름을 계속 봤습니다. 대체 케빈 워시가 어떤 인물이길래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렇게까지 출렁이는 건가요? 하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강력한 통화 긴축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거든요. 그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일종의 긴축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제롬 파월 시대의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진짜 돈줄을 조이는 시대가 온다는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 자금이 일시적으로 달러로 몰려들어 달러 가치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겁니다. 당연히 그 여파로 금, 은,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들 가격은 잠시 조정을 받았고요. 잠시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아까는 시장에 결국 연준이 돈을 풀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연준 의장 후보 한 명 때문에 갑자기 긴축을 두려워한다는 건 모순 아닌가요? 시장이 연준의 긴축 의지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만약 케빈 워시가 진짜로 강력한 긴축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이 겪고 있는 딜레마죠.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 IB들의 분석을 보면 대부분 이 현상을 단기적인 노이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보면 케빈 워시 효과로 인한 강달러는 일시적이며 결국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2026년 2분기부터는 달러 인덱스가 94 수준까지 다시 하락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골드만삭스는 한술 더 떠서 미국의 막대한 쌍둥이 적자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탈달러화 움직임 때문에 달러의 구조적 약세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분석하고 있죠. 탈달러화라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같은 다른 자산을 늘리는 움직임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튀르키예 같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지난 몇 년간 미국 국채를 팔고 엄청난 양의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달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강달러는 달러 자체의 펀더멘털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케빈 워시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이 달러 약세라는 큰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전통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는 일종의 반비례 관계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 이번 2026년의 시나리오는 단순히 그런 반사 이익 수준을 뛰어넘는 훨씬 더 폭발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제정된 지니어스법과 그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인해 비트코인 시장의 펀더멘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니어스법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미국 정부는 범죄 조직 소탕이나 해킹 자금 추적 등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예전처럼 시장에 내다 팔지 않습니다. 대신 그 물량을 전력적 비트코인 준비금이라는 새로운 계정에 영구적으로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걸 디지털 포트녹스라고 부르더군요. 디지털 포트녹스라니? 잠깐만요. 그럼 미국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을 단순한 범죄 수익이 아니라 포트녹스에 보관된 금처럼 국가의 전력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걸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비트코인을 금과 동등한 국가 전략 자산의 반열에 올려놓은 역사적인 정책 전환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입니다. 이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비트코인의 유통량을 영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줄여버리는 엄청난 공급 충격을 유발합니다. 공급 충격이요?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돌아다니는 비트코인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큰 손 중 하나인 미국 정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은 이제부터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이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보물이니 박물관에 영구 전시할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시장에 남아있는 물건들의 희소성은 극도로 높아지고 가치는 삘 수밖에 없겠죠. 달러 가치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강력한 지지선이 생긴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네요. 공급은 정부 정책으로 꽉 막혀버린 상황에서 만약 앞으로 다가올 달러 약세로 시중의 유동성까지 풀린다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 같은 월가 기관들이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효과가 잦아들고 연준의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가 본격화될 2026 하반기에는 이 강력한 공급 충격과 맞물려 비트코인이 개당 17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죠. 전통적인 거시경제 변수인 달러 약세에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는 전례 없는 공급 변수가 더해지면서 강력한 상승 동력이 만들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거대한 시나리오가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그런데 이쯤에서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한국 주식시장인데요. 만약 달러 약세가 거대한 흐름이라면 이 흐름에 베팅하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자료를 보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달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5천을 만들 정도로 한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달러가 최고점인데 굳이 지금 원화 자산을 사서 나중에 환차선을 볼 위험을 감수한다고요? 대체 뭘 보고 들어오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미래의 달러 약세라는 시나리오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중 차익이라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중 차익이요? 네. 첫 번째 차익은 물론 자산 가격 자체의 상승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특히 AI 시대의 석유라고 불리는 HBM4 같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진 독점적인 기술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2.0 정책이 성공하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도 크고요. 지금 원화가 약세니 달러를 가진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최고급 우량 자산을 박앤셀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차익은 뭔가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환차익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강달러를 영원한 추세가 아니라 일시적인 고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원화 가치는 오를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식을 팔아 번 돈을 다시 달러로 환전할 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에 더해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수익까지 말 그대로 2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아하,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건 단순히 한국 기업의 미래가 밝다고만 생각해서가 아니라 향후 달러는 반드시 약해질 것이다 라는 거대한 거시경제 전망에 자신의 돈을 거는 매우 명백하고 전략적인 베팅이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순매수는 달러 약세라는 미래를 예고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선행 지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이야기의 조각들이 정확히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금융 스릴러를 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모든 혼란과 모순은 결국 달러 중심 체제의 구조적 변화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 증상이었네요. 눈앞에 보이는 강달러는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고 그 거대한 커튼 뒤에는 미국의 막대한 부채라는 구조적 약점이 도사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미 그 커튼 뒤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주식과 금을 동시에 사들이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키고 시장에서 물량을 걷어들이는 디지털 포트녹스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달러 약세와 맞물려 비트코인을 17만 달러라는 상상 속의 영역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거라는 게 오늘 저희가 자료를 통해 살펴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지니어스법에는 사실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달러 패권을 오히려 강화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패권을 강화한다고요? 그건 어떤 원리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준비금의 대부분을 미국 국채로 보유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미국 국제에 대한 수요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의 부상이 역설적으로 도전받던 달러 시스템을 다시 강화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공존하며 오히려 시스템을 지탱해주는 새로운 보완제가 될 가능성, 이 흥미로운 역설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좋은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내용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현재 모든 지표들은 달러가 앞으로 매우 약해질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은 모르겠지만 이미 스마트 머니들은요, 달러 자산을 팔고, 달러 자산을 주식이나 금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거는 유동성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본인들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풀릴 겁니다. 그 유동성이 풀렸을 때 낙수 효과로 인해서 코인 시장에도 보통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오르면요 결국 알트코인들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특히 지금은 알트코인이 역사적인 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돈으로도 쉽게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의 기회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희망이 되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방송 끝난 다음에 댓글도 하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